사실 진보 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네. 2010년 존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처음 말을 예.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이념이 아니고 교육의 사조죠. 네. 그러니까 국가 중심, 교사 중심이 아니고 아이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하라. 이게 네. 진보 교육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아이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아이의 기질이 다르면 네. 거기에 맞춰서 뭐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 훨씬 더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초등 단계에서는 아이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튼튼히 길러서 네. 배움의 기초가 늘리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 그거는 세밀한 진단, 그다음에 상시적인 보충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이들의 평가를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고 다시 평가를 하면 아이는 자신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보충의 피드백과 보충이 없이 계속 평가만 한다. 네. 그럼 아이는 이 평가가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 평가는 잘 써야 약이 됩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네. 구조죠. 그래서 저는 세밀한 평가, 그다음에 상시적인 보충,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에서 뭐 워낙에 20여 년 동안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중등 고등교육의 학력을 좀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그 중학교 단계에서는 제가 약속드린 게 학습 코칭을 좀 시키겠다. 학습 코칭이요? 예,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면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교정시켜주지 않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말로 아이들은 해봤는데 안 올라가.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생들에게 5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학습 코칭을 네. 적어도 12번, 10번 정도는 시키면 아이가 학습에 들인 시간이 성적으로 반영될 때 네.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학습 코칭을 좀 체계적으로 시키겠다. 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대입 이게 너무 복잡한 입시 제도가 수시로 바뀌니까. 복잡해서 저는 학교마다 진로 진학 전문 교사를 배치해서 예.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부터 대입 맞춤형 설계까지 함께 해주는 그게 사실 이제 대치동에는 2시간에 대입 그 컨설팅 받으면 70만 원 듭니다. 네. 근데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고가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해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4년 동안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면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흘렸던 땀과 눈물이 성공적인 진로와 진학으로 이어질 수 네. 있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개 동아리, 문화 바우처 같은 과감한 공약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 만개의 동아리는 그 동아리 만개를 만든다는 말도 있고 네. 그런 의미하고 또 하나는 꽃 피운다, 활짝 꽃이 핀다. 그 만개라는 중의적인 표현이 네.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춤도 추고 또 연극도 하고 예.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네. 그 이유를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 예체능 바우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음악을 하거나 무슨 미술을 하거나 이게 교과 시간에 2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에. 그거 가지고는 능숙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처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고요. 예산은 동아리 만개는 100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 문화 바우처는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합치면 한 700억 정도 될 텐데 네. 뭐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제 기획조정관도 해봤고 네. 지금 우리 인수위원 이제 부위원장으로 계신 전봉주 그분은 예산이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분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네.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내년 뚝딱 되는 건 아니겠고 차츰차츰 높여가면 네. 그 4년 뒤에는 저희들이 원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 또 교육청에 계실 때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예.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어떤 뭐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2010년에 그 전임 교육감님이 네. 공약했던 것이 2가지였죠. 고교 평준화, 돈 안 드는 교육. 네. 그때는 사실 이게 무상급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재원도 많이 들었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4년간 로드맵을 짜고 차곡차곡 진행해서 지금은 사실
뭐 무상급식이나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됐죠. 예, 보편화가 됐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복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복 문제 지금 말이 많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이 편하면서도 그리고 아이들이 입고 싶어 해야 되니까 편한 교복 네. 생각하고 있고 체육복까지 좀 지원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통학이에요. 통학. 예, 학생들이 통학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면 네. 많은 에너지를 통학에 쓰게 되니까 30분 이내 통학을 만들겠다. 예. 그런 공약을 발표했고 무상 통학 30분 이내. 음. 그래서 그게 바로 3령 버스입니다. 제 이름의 3년과 우리 시간의 30분 예.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부모님들도 애들 태워주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런 많이 힘듦을 좀 힘드시죠? 예. 그래서 그게 교통 문제 네. 복잡해지니까 네.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예, 4년 뒤에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예, 그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